자, 첫 번째 코너입니다. 최근 창업 생태계의 주요 이슈와 시사 상식을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창업 임원이 시간입니다. 오늘 창업 임원이에서는 AI 스타트업의 모든 것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핫한지, 그리고 AI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또 AI를 창업 아이템으로 과연 고려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늦은 것은 아닌지, 지금 시작해도 되는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제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를 위해서 정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AI 기술로 무려 매출 100억을 달성한 스타트업의 주인공이시죠. 바로 페르소나 AI의 유승재 대표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페르소나 AI의 유승재 대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페르소나 AI, 많은 분들이 뭐 매출에 지금 귀가 번쩍 뜨셨을 것 같은데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페르소나 AI는 생성형 AI 그리고 AICC라고 하는 AI 컨택 센터 두 가지 비즈니스를 크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특히 원천 엔진을 만든 기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으로 또 확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네. 생성형 AI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챗GPT라 이런 쪽이 생성형 AI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생성형 AI라는 거는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영상을 만들거나 이미지 생성 그리고 우리가 언어 모델을 통해서 대화를 하거나 일을 시키거나 하는 네. 그래서 무언가를 전문적으로 생성하는 그거를 이제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검색 엔진이라든가 게임 엔진 뭐 이런 거를 만드는 뭐 소프트웨어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예. 역시 대단한 브레인이시네요. 네. 이렇게 형식적으로 브레인이라고 얘기를 해주시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엔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AI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모델 하나만 가지고 사실 엔진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다양한 그 모델들의 조합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결합이 돼서 그것이 하나의 엔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엔진이 있으면 우리가 말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하는 그런 엔진이 중심이 되어서 동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오픈 AI 같은 경우나 뭐 최근에 뭐 중국 쪽에서 굉장히 뜨거웠죠. 뭐 딥시크 같은 경우가 생성 AI에 대한 오픈 소스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무래도 좀 비용도 적게 들고 좀 생산적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기는 한데요. 네. 이제 문제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공개되어져 있는 오픈 소스 중에 뭐 LLM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이용하게 되면 네네. 일단은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들, 특히 기업에서는 기업의 어떤 정보나 문서 내용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의 약점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면 네.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엄청난 비용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좋은 서비스긴 하지만 우리가 상업용으로 쓸 때는 문제점도 많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 그리고 보안의 강점이 있는 우리 기업의 서버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서비스, 스몰 LLM 같은 이런 엔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챗GPT를 자주 쓰는데, 그러니까 가끔 얘한테 놀래요. 왜냐면 제 개인 정보나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얘랑 가끔 대화하다 보면 저의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막 약간 탈탈 털린 느낌? 네. 근데 기업에서 쓰면 이거 큰일 나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네. 이게 막 그냥 마냥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보안 이야기를 잠깐 하셨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챗GPT 같은 생성형 AI 모델들은 검색 엔진이 원래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물어보면 답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고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는데 네. 사람들이 자꾸 여기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루시네이션도 생기게 됐고 좀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하지? AI가 좀 아직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좀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픈 AI가 이 부분을 개선해서 할루시네이션을 없애고 현재 최신 정보를 가지고 와서 답변도 해주고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또 발전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결국 돈일 텐데 결국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챗GPT를 만들고 싶잖아요, 사실. 그래서 중국이 딥시크를 만든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몇 조씩 든다 데이터 센터 하나만 만드는데도 이런 뉴스가 많은데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가능한 기술이긴 한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저희 회사 같은 이제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말씀하신 대로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어렵죠. 예, 엄청난 GPU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우리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록 같은 모델이 20만 장, GPU 20만 장에 30만 장의 모델을 만드는데 그 GPU가 그 쓰여졌거든요.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그 네, AI 칩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한 장에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인데 요즘 사고 싶어도 못 산다면서요? 맞습니다. 20만 네. 장이나. 네. 예. 거기다가 이제 비용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스타트업에서 혁신이 나오기도 어렵고 그렇죠.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몰 LLM이라고 하는 소형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업무에 특화되어서 기업에서 쓸 수 있게 또는 개인이 쓸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예, 거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방대한 양을 다루진 못하지만 기업으로 들어가서 소량의 정보를 갖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대학에 가서 이제 뭔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전공이 있고 그리고 교양 과목이나 전체적인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몰 LLM 같은 경우에는 좀 얕은 지식이지만 넓게 공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특정된 어떤 특화된 심화 전공 공부도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에 특화된 스몰 LLM, 뭐 어떤 뭐 국방에 특화된 모델, 법률 이렇게 여러 가지에 맞게 특화된 스몰 LLM 모델들이 존재하고 네. 충분히 기술적으로 이제 가능한 겁니다. 아니 근데 약간 좀 의심이 되는 게 제가 좀 약간 네, 네. 전 투자자다 보니까 항상 모든 걸 다 의심하고 네. 사실 아까 대표님 오실 때 사실 의심했어요. 네. 이분 대표 맞아? 뭐 어디 뭐 기업을 뭐 매출이 지금 뭐 100억이 넘고 뭐 이런다는데 사실 저는 다 의심하고 보거든요. 네. 근데 스몰 LLM의 학습 수준이 아무래도 좀 드는 비용도 좀 적고 이러다 보니까 네. 좀 학습 수준이나 뭐 이런 거나 교육량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얘 좀 덜 똑똑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스몰 LLM 같은 경우에는 특화된 어떤 지식도 갖고 있지만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네. 외부의 웹상에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추가적인 답변을 해주기도 하고요. 요즘에 AI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것 중에 하나가 RAG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RAG요. 네, 예. 그래서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뜻인데 굉장히 핫한 기술이고 네네. 전 세계적으로 다 이 RAG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넣으면 우리가 기존의 모든 AI는 학습을 시켰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 RAG는 학습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문서만 연동만 하면 거기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거나 학습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성능이 좋아졌게 됐고 쓰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너무 큰 그렇게 모델만이 좋은 게 아니라 특화되어져 있는 모델이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뭐 약간 저도 딥서치 같은 거 돌려보면은 뭐 네. 논문 같은 것도 이게 다 검색해서 나오고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웬만한 똑똑한 분 옆에 두고 일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런 지점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인 LLM의 성능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그런 도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에는 GPU 자체가 아직 만 장도 없습니다. 네. 7천 장 있는 걸로 추산이 되는데 글로벌 기업들은 보통 한 20만 장 이상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그 LLM을 만들겠다라는 경쟁보다는 소형 언어 모델을 가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잘 결합된 서비스 쪽으로 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딥시크는 이제 데이터적 추론에 특화되어 있고 또 챗GPT 역시 사람처럼 말하는 것에 장점이 있다고 전 좀 들었는데 이것도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건가요? 어떠세요? 네, 그 챗 GPT는 아시겠지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만든 게 챗 GPT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딥시크라고 하는 중국에서 만든 이 AI 모델은 675빌리언 그러니까 좀 작은 모델 사이즈로 경량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한 번 학습할 때 7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 적은 한 번 돈으로 학습할 때 70억이군요. 네. 그 70억이 굉장히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오픈 AI가 만든 챗 GPT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도 뭐 엄청난 GPU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거를 굉장히 적은 돈으로 딥시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충격이 나왔던 거고 미국의 나스닥이 3%나 떨어질 정도로 쇼킹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LLM과 그러니까 딥시크가 결국에는 차별점이 있는 거는 LLM은 모든 걸 학습해서 다 만들어주겠다 이런 관점이라면 딥시크는 그거보다는 좀 작고 빠르고 성능 좋은 그래서 기업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놀랐거든요. 그때 딥시크 나왔을 때 이게 가능한가? 이게 반도체를 자체 생산을 한 거야? 어떻게 된 거라고 해서 지금 그때 저도 한번 좀 써보긴 했는데 네. 어쨌든 저비용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 그렇죠. 엔비디아 주가에도 좀 타격이 컸었던 그때 네. 상황이 기억이 나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AI에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신 겁니까? 2017년에 설립을 한 회사인데요. 2017년이요. 네, 실제로는 15년의 멤버들이 모여서 2년간 R&D를 하고 17년에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거 엄청 빨리 시작하신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AI의 피부를 느꼈다라고 우리가 느낀 거는 챗GPT가 나온 이후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AI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그때 그 지점들이란 말이죠. 어떻게 2017년도부터 AI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우연히 이제 뉴스를 보다가 뉴스에서 IBM 왓슨이라는 AI가 네. 한국말을 학습하고 있다는 걸 보고 우리나라 말을 이제 IBM 왓슨이 왜 학습을 할까? 그러니까요. 일단 굉장히 궁금했어요. 찾아봤더니 한국에 그런 일을 하는 AI 회사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는 전부 다 우리 알파고 같이 바둑 두는 거, 뭐 체스 두는 거, 게임 하는 거 이런 AI가 이제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때 기억납니다. 네, 그렇죠. 바둑, 네, 맞습니다. 바둑 때 한 번 이기고 나머지는 다 졌던 모습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때가 AI를 네. 처음 접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제일 이제 알게 됐던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 AI가 대화가 굉장히 돈이 되겠다. 자동차 안에서도 무인 자동차 시대가 되면 말로 컨트롤할 거잖아요. 그쵸. 스마트 홈 집에서도 말로 컨트롤하겠죠. 로봇도 말로 대화를 할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AI가 제일 돈이 되겠구나. 언어 모델. 라는 걸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 시작은 할 수 있죠. 사실 뭐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사업 하시는 분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가 또 창업에 대한 방송이기도 하지만 이 계속 벽에 부딪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계속 고난과 역경과 힘듦과 그걸 이겨내 잠깐의 기쁨. 또 다시 역경과 고난과 그걸 이겨내 잠깐의 기쁨. 사업이라는 게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네.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있으셨죠? 좀 궁금하게.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3 때 처음 창업을 했습니다. 네. 고3 때요? 네, 네. 2017년 때 고3이셨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네. 네. 고3 때 이제 창업을 처음 해서 2번 정도 엑시스를 해봤고 세 번째 회사가 저희 페르소나 AI입니다. 천재시군요. 아유, 아닙니다. 네, 첫 너무 번째 창업은 뭐였어요? 좋아해서 저는 이제 IT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IT 그런 쪽에 회사를 계셨구나. 했었었고요. 네네. 그걸 하던 과정 중에 좀 힘들었던 일이 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글로벌 해커가 저희 회사의 고객들의 제품들을 네. IDC 서버 회사에다 맡겨놨는데 네네네. 그 서버 회사를 해킹한 거예요. 와, 충격적이네요. 네. 그래서 갑자기 저희 고객들이 다 주말에 전화가 와서 접속이 안 된다. 네. 확인해달라. 근데 전부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서버 회사가 전화도 안 받고 놀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봤더니 정부기관에서 와가지고 뭐 불도 꺼져 있고 다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사건이 났구나. 굉장히 이제 놀랬는데 근데 놀래지 마라. 되게 급하면 가상화폐라는 게 있는데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주면 된다. 그러면은 복구해 준다는 거예요. 글로벌 해커가. 그 몇 년도예요? 그게 이제 한 13년, 12년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013년에도 네. 비트코인을 활용한 범죄가 있었군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까지 가상화폐 잘 몰랐기 때문에 놀랍네요. 예. 뭐 1비트, 2비트 이거 뭐 얼마겠어? 그냥 사서 주면 되겠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게 얼마인지 찾아봤더니 엄청난 돈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전 재산을 지금은 더 엄청난 돈이 됐겠죠. 맞습니다. 그때는 1비트코인에 뭐 몇십만 원 정도밖에 안 그렇죠, 됐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렇죠. 그 지금은 돈을, 뭐 1억 예. 가까이 가는 큰 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갖고 있었으면 지금 빌딩을 샀을 것 같은데요. 그 범죄자는 지금 엄청 부자가 맞습니다.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오. 근데 해커가 돈을 보내주면 안 살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주면 안 되니까 제가 조금만 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 두 개 살려주는 거 보고 또 검색을 했더니 글로벌 해커가 랭킹이 있습니다. 네네네. 평판이라는 게 있어요. 해커도. 그래서 우리를 해킹한 그 해커는 굉장히 평판이 좋은 해커인 거예요. 나름 괜찮았던.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돈만 주면 확실히 살려주는
야, 세상 부동산에 돈만 주면 살려주는 아 여기도 거가 신뢰가 있구나. 판이 좋은 거라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코인을 조금 줬더니 살려주고, 근데 잘 안 돼서 이거 너 했는데 안 살려준다. 이렇게 뭐 좀 항의를 했더니 I'm so sorry.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다시 개발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개발까지 해주더라고요. 네네네. 아 이제 믿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전 재산을 다 주고 카드 대출까지 다 받아서 지금까지 번 모든 돈을 해커한테 다 주고 우리 고객을 다 100% 살려줬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첫 번째 네. 사업에서 큰 위기를 맞으셨는데 그래도 믿음을 갖고 고객들에게 피해가 안 맞습니다. 가도록 하셨던 거네요. 맞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일단은 제 사업도 제가 되게 절실하듯이 저희의 고객들도 각자 사업이 되게 절실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중에 스타트업도 있었는데 투자를 받아야 되고 IR을 하던 중에 갑자기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안해서 제가 뭐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아 이건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책임을 거고요. 져야겠다. 네, 근데 그때는 사실 굉장히 괴로웠어요. 아유, 힘들죠. 그래서 뭐 혼자 밤에 술도 많이 먹고 네. 많이 울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저희 페르소나 AI 첫 투자를 받을 때 투자사가 저의 평판을 조회를 하다가 저희 고객들이 다 나서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사기는 안 친다. 신뢰가 확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첫 투자를 그때 10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밑거름이 네, 됐던 맞습니다. 사건이었네요. 예. 네. 진짜 안 좋은 일인데도 좋은 일로 마무리를 했던, 네, 맞습니다. 그런 일이었었군요. 어쨌든 이게 AI 쪽으로 다시 또 창업을 하신다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같은 IT라고는 하지만 AI는 완전 다른 장르잖아요. AI 쪽으로 어떻게 창업하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IBM 왓슨을 보고 이제 궁금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언어 모델에 대한 걸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제 주변에 AI 개발자들이 이제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친한 형들, 네. 지인들을 하나하나 만나가지고 이제 꼬셨죠. AI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했겠네요. 네, 근데 이거 거의 다 하자. 이해 못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때는 당시에는. 이해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뛰어난 분들이고 또 이제 창업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다 누구나 가슴 뛰게 한번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번 도전하자. 근데 대기업을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때 저한테 설명하셨으면 야 그거 아직 아니야 원 후의 얘기지 지금 이게 지금 AI가 지금 가당키나 하니 지금 뭐 이 상황에서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앱을 만드는 게 낫지 지금. 그렇죠. 네, 뭐 이런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창업 방송인데 창업가의 어떤 비전이나 꿈, 열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말을 길게 한다고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이 새로운 사람, 일을 도전. 네, 정말 뭔가 해내겠구나라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좀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나 이거 하는 게 맞나? 뭐 당연히 벽에 부딪힐 건 당연한 거고 이게 지금 하는 게 맞나? 시기의 문제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경우의 수도 계속 사업을 먼저 해보셨으니까 네.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약간 두렵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사실 두려움보다는 이제 미래에 대한 상상이나 꿈을 더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취미 중에 하나가 혼자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 한 2시간, 3시간 동안 상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될까, AI가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분석을 하는 취미가 있었기 때문에 재밌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마른 뜨거운 물 들어가서 생각한다고 해서 그냥 목욕탕 간 거잖아요. 그 결론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집중을 약간 열심히 했습니다. 네.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번 정말 깊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3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한번 해보면 네. 정말 많은 상상과 고민이 되고 또 그만큼 또 해결 방법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에 대한 구상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도 머릿속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네.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 미래의 모습이 있습니까 요즘도? 네,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저희 지금 그 생각을 좀 네. 저희가 공유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동안 했던 거는 AI를 만들어서 국내 메이저 금융사에 거의 모든 금융사에 저희 AI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챗봇이나 콜봇 같은 제품부터 시작해서 생성형 AI, AI 에이전트 이런 제품들을 넣었고 뭐 삼성 계열사나 또 공공기관들에도 많이 납품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만든 엔진을 드디어 이제 피지컬 AI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 피지컬 AI. 네, 맞습니다. 피지컬 일론 AI라는 머스크가 건 만들고 있는 지금 그렇죠. 피지컬 AI라는 건 물리의 세계를 이해하는 가상 공간에서 데이터를 확보해 가지고 네. 현실 세계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한 피지컬 번만 설명해 AI입니다. 주시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언어 모델을 만들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언어 모델의 자원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예, 너무 많기 때문에 문서도 있고 다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로봇 데이터는 없어요. 아, 그렇죠.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는 그렇죠.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그게 아까 그렇죠. 피지컬 데이터라고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우리 무인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수년간 거의 10년이 넘는 연구를 했는데 그게 다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이제 없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가상 세계에서 로봇을 풀어놔요. 그래서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고 하면서 데이터를 다 끌어 모읍니다. 가상 세계에서. 가상 세계에서 네. 경우의 수를 다 해보는 거고. 그렇죠. 어. 그래서 그 데이터를 현실 세계의 로봇에게 주입을 해서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얘가 정말 신기하게도 다 이해를 하고 움직이고 자동차가 다 움직이고 다 되는 거예요. 이미 가상 세계에서 다 경험을 해본 일들이니 현실에 맞습니다. 적용시켜도 거의 맞습니다. 다 들여다 맞는다.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그걸 말한 게 올해 초에 라스베가스에서 젠슨 왕이 피지컬 AI를 말했고 네. 그러면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발표했고 그러면서 또 하나 말한 게 근데 GPU가 많이 필요하겠지 하면서 또 팔아먹는 천재적인 산업이 만들어진 거죠. 네, 저희 황씨 집안이 네, 그런 걸 잘해요. 아우. 저희 뭐 황씨 집안이라고 농담처럼 얘기를 하기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냥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 그러면 요즘에도 그 관련된 사업 아이템을 좀 구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이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 손잡고 중국의 세계 1위가 로봇을 잘 만듭니다, 중국이.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저희 엔진을 넣어서 이 로봇이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만들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것들도 넣었고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국방 쪽이라든지 안마 기기 뭐 이런 산업용 로봇, 그다음에 AI 컴퓨터, AI 노트북도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컴퓨터만 키면 무제한으로 AI를 무제한으로 공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실 우리 중국에 대한 이야기하면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확실히 AI 쪽에선 미국보다도 중국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염두해둬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중국이 AI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데이터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공산 국가다 보니까 정부 주도로 데이터를 다 확보할 수도 있고요. 통제가 되죠. 그렇죠. 세계 1위라고 하는 뭐 DJI 같은 드론 회사도 사실은 중국에서 공군 출신들이 만들게 된 드론 회사이고 데이터도 정부 주도로 다 밀어주고 있고 네. 딥시크도 마찬가지였고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지금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대표님이라면 그럼 이거를 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대표님이라면 그 이제 뭐 챗GPT도 나왔고 딥시크도 나왔고 AI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개가 거의 다 돼 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금의 상황으로서 단 한 가지 쪽에 창업을 한다거나 뭐 또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장르에 좀 도전해 보고 싶으십니까 대표님 지금 입장으로서 제가 한다면 저는 AI 글래스를 할 것 같아요. AI 네. 그거 지금 메타에서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메타에서 그쪽으로 레이벤이랑 갔다 같이 협업해가지고 맞습니다, 나온 메타 맞습니다. 글라스. 맞습니다, 이전에 맞습니다. 구글 글라스를 먼저 만들었었고. 네, 그러면 맞아요. 이 말씀은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면 메타버스라는 거로 연결시켜 지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기도 XR, 하죠. AR, VR 네, 맞습니다. 쪽으로? 예. 네, 제가 그 올해 초에 라스베가스 CES에 나가서 저희 회사도 이제 혁신상을 이제 받았는데요. 네네네. 실제 메타의 AI 글래스를 끼고 저희 회사에 누군가 찾아왔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명함을 달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명함을 줬더니 명함을 안 가져가요. 이 사람이 왜 안 가져가지? 봤더니 명함을 안경으로 찍은 다음에 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웹에서 검색을 하고 외국인이셨는데 그 사람은 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아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와.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모든 정보를 가지고 네, 있고, 여기는 맞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고 이제 알아가야 맞습니다,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럼 게임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디바이스의 혁명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PC나 노트북을 쓰다가 핸드폰으로 갔잖아요. 핸드폰이 나오면서 메신저 사업자도 나오게 됐고 우리가 PC 시대에서는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 나오게 됐고 이렇게 산업이 나왔는데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올 때는 반드시 엄청난 스타트업들, 혁신적인 기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기업들이 AI 글래스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지금 다 만들고 있는데 사실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드웨어보다는 이 안에 동작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소프트웨어 여기에 말씀하시죠. 엄청난 돈이 몰릴 겁니다. 검색의 패러다임이 바뀔 거예요. 우리가 네이버 같은 구글 같은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안경 끼고 말로 검색할 거고 그렇죠. 주문도 이제 말로 하겠죠. 길거리 가다 보면 KFC 할아버지가 치킨 먹고 가 손을 흔들겠죠. 그러면 할아버지 3개 주세요. 징거버거 주세요.
그러면 결제도 말로 되겠죠. 예, 이 앞에 눈을 통해서 인식이 되겠죠. 인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디바이스로 인해서 엄청난 산업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저 같으면 할 것 같습니다. AI 글라스가 이 디바이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처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쓸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스마트 글래스는 이미 많이 퍼져가고 있고 지금 그 삼성도 이제 어저께도 뉴스가 나왔지만 삼성도 AI 글래스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많은 선글라스 회사들부터 해서 이제 너무 가볍고 편리하기 때문에 이제 패션 아이템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고 네네. 누구나 다 버추얼한 어떤 세상도 중요하긴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쓰는 증강현실이 들어간 글래스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AI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AR 글래스가 아니라 AI 글래스라고 불릴 정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산될 것을 예측을 하고 네, 있군요. 맞습니다. 이쪽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네요. 네. 단순히 그냥 저런 게 나왔구나, 신기술이네 하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끝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들여다봐야겠군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네, 좀 네. 여쭤볼게요. 네. AI의 이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분들이 좀 지금 늦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이제 시작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이제 좀 늦은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제 시작도 안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AI의 발전 흐름을 보면은 중간에 뭔가 큰 이제 변곡점이 있는데 LLM이 나오면서 네. 인간을 대신해서 생각해주는 도구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수많은 산업이 또 만들어지게 되고 풀리고 네네네. 있고 디바이스까지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 AI는 앞으로 정말 시작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제 AI는 시작이다. 맞습니다. 대표님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재밌는데요. 대표님 그 저랑 자주 만나서 차도 한잔 하시고 네, 오히려 좋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자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혁신적인 AI 기술로 전 세계로 나아가고 계신 페르소나 AI 유승재 대표님과 함께 AI 산업의 전반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